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UN SDG 협회의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제 회복과 사회 양극화 복구라는 글로벌적인 좀 시점에서 포용구민과 사회적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가 어떻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그 글로벌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저는 이제 총 3가지 원인이 지금 현재 어떤 전 세계적인 사회적 양극화 또 빈곤 가속화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굉장히 큰 그 위기,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빈곤이 증대됐고, 다음에 인력 기반의 대규모 제조업 산업이 타격을 받았고, 무엇보다 공급망이 붕괴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 그린 뉴딜, 기후 대응,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아주 큰 글로벌 아젠다로 인해서 기존의 석탄, 석유, 탄소 집약적인 어떤 산업의 일자리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좀 잃게 되거나 다시 어떤 고용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또 공공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빈곤층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그 일자리 감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고용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총 3가지의 사회적 양극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가 대규모로 전체적으로 많이 붕괴가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그 세계 경제 어떤 학자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식량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경제 위기가 더 가중이 될 것이다. 실제로 작년하고 재작년 어떤 코로나가 시작했던 시점부터 보면은 전 세계적인 어떤 곡물 지수라든지 곡물 가격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식량 생산지에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그 코로나 발생 이후에 식량 수출을 제한한 국가가 22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어떤 식량 공급망도 붕괴되고 또 어떤 그 비용도 상승하고 좀 저소득층, 차상위층이 원활한 식량 공급이라든지 좀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굉장히 큰 글로벌 아젠다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탄소 중립이나 어떤 그린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어떤 아주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도한 탄소 중립 목표 어떤 추진으로 인해서 기존에 석탄이나 에너지 쪽에서 어떤 일하시던 분들, 그리고 탄소 배출이 좀 많이 나오던 그런 제조 산업 중심에서는 일자리가 좀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가 감소되면서 어떤 감소된 일자리가 다시 채워져야 되는데, 기업들이나 산업계에서는 이런 새로운 어떤 그린 뉴딜이나 탄소 중립에 대한 많은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양극화를 가중시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좀 상향된 그 40%라는 2018년 대비 40%라는 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떤 그 기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파른 목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린 기술이 아직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자본들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라든지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산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지금 탄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국가적인 목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산업계에서는 EU라든지 미국에 우리가 수출입하는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탄소 세금이 매겨짐에 따라서
기업은 기업에서 어떤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산업적인 부담감뿐 아니라 실제로 각국에 수출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세금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계가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당연히 일자리와 많은 부분이 연관되게 됩니다. 탄소세는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도입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 좀 선진국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가장 좀 활발히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캐나다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EU에서 2023년부터는 탄소 조정이라는 탄소세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한국이라든지 주요 수출국에 굉장히 뭐 반도체나 석유화학, 철강 분야 이런 탄소가 많이 가배출되는 산업에서는 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가속이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올해 10월부터 8년 만에 정부와 한전에서는 이제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전기세는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렴한 어떤 그 수준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공공재라는 인식이 그 한국에서는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 전기세 인상에 대해서는 좀 산업계에서나 또는 에너지 빈곤층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약 40%를 석유, 이런 석탄 화력에서 지금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한 어떤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중립의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이러한 그 전기세라든지 공공재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빈곤층, 우리가 흔히 지금 서울 시내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에너지 빈곤층에서는 급속도로 또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감소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해서 탄소 중립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게 됐을 때는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분석했을 때 고탄소 산업군을 중심으로 약 고용이 30년 만에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하는 전망도 내놨고요. 실제로 이러한 가정들이 각 그 탄소 감축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주요 국가에서도 그 같이 동방되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환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지금 많이 부상하고 있는 금융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이제 2019년에 코로나 감염병이 발발하고 또 2020년에 굉장히 큰 사회적인 타격을 받았던 이유가 코로나 회복을 위한 경제회복기금이라는 대규모 사회적 인프라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약 우리 돈으로 한 1,000조 원 정도의 그 기금을 조성을 했고요. 이후에도 또 차세대 이후라는 경기회복기금을 또 약 한 1,000조 원 가까이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약 한 2,000조 원 가까이 되는 사회복지성 예산과 인프라 자금을 얼마 전에 그 미국 의회에서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조성을 할 때 사회적인 어떤 복구를 위한 자금을 조성을 할 때 EU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약 한 30%를 녹색 채권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조달을 합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인 어떤 회복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린본드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어떤 그 용도로 사용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전환 금융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을 마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사회적 복구 기금에서 또 약 한 20% 정도는 에너지 대전환으로 생기는 일자리 감소로 피해를 입는 어떤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 자금이라는 또 전환 금융을 또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2018년에
산업은행에서 약 3천억 정도의 그 ESG 채권을 발행한 이유로 지금 2021년 그 2021년 그 하반기에 약 한 160조 원 정도, 한 500배 이상 그 ESG 채권 규모가 굉장히 크게 그 확장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녹색 채권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규모 면에선 사회적 채권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 사회적 채권을 조성을 할 때 이게 사회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 에너지 대전환이나 어떤 그린 뉴딜이라든지 한국이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양극화로 그 추락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빈곤계층이나 차상위층,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전환 금융의 시스템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를 한다든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탄소세를 대응할 수 있는 무역 금융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작년에 그린 텍소노미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녹색 산업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올해 7월 달에 소셜 텍소노미라는 것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소셜 텍소노미가 초안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텍소노미가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환경부가 발표했던 그 한국형 그린 텍소노미 녹색 산업 분류 체계를 보시면 LNG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LNG는 포함이 되어 있고 EU에서 발표한 그 그린 텍소노미의 LNG는 그린 산업이 아니다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포함시켰을 때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중요한 투자처로 또 부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녹색 분류 체계나 사회적 분류 체계가 정부 정책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달에 2020년 12월 달에 환경부가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올해 9월 달에 그린 텍소노미를 이제 환경부가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기재부에서 내년도 목표로 해서 사회적 분류 체계, 소셜 텍소노미를 만들고 사회적 채권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을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에서 민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금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채권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채권이라든지 이런 ESG 특수 목적 채권을 통해서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방법들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그렇게 해서 마련된 어떤 자금들을 경기 부양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빈곤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그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다음에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해서 굉장히 큰 그 규모의 자금안을 통과시켰는데, 실제로 미국이 경기 부양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방준비 제도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 ESG 채권의 일종인 그 모기지 채권, MBS 유동화 증권들을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어떤 그 사회 안전망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경기 부양을 경기 부양 정책을 일으키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지금 지속 가능 금융이라는 어떤 이 분야가 굉장히 큰 그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 2012년 같은 경우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경 5천조 원 정도에 머물렀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경 400조 원, 한 3배 가까이 굉장히 커지는 이 시장이 형태를 띠고 있고요. 원래는 지금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어떤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자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지속가능 금융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채권 시장이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ESG 채권이 한국 비용으로 했을 때는 약 한
850조 원 가까이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지속 가능 금융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린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아젠다와 다음에 기후 대응, 그리고 이러한 그 그린 에너지 대전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연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금융의 흐름으로 지금 또 정부 정책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 가능 금융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한국의 어떤 주요 자산 운용사에서도 ESG 그런 펀드라든지 ESG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품화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채권 ESG 채권 시장도 굉장히 많이 급성장해서 초반에는 대기업들 위주로, 다음에 공공기관 위주로, 어떤 공공은행들 위주로 많이 이 채권을 발행했다면 지금은 중견기업들도 굉장히 ESG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을 통해서 그린 기술을 확보하고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공급망,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든지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회적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사회적 채권으로 조달된 금액을 협력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속 가능 금융의 이슈는 녹색 금융 그리고 사회적 금융의 어떤 한 분야로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녹색 금융에서 사회적 금융으로 흐르고, 또 반대로 사회적 금융에서 지속 가능 녹색 금융으로 흐르는, 연계돼서 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금융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와 다음에 주요 이런 정책 기관들에서 ESG 금융과 지속 가능 금융 그리고 전환 금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